이 시간에 모시는 분은 윤승재 치과 그리고 윤승재 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치아 건강과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 원장님의 잔소리를 앞으로 30분 동안 들어보시겠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잔소리만큼이나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는 사실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요즘 새로 생겨난 또 충치의 비율이나 그리고 또 우리가 관리를 요즘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30분 동안 좋은 시간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청취자분들께서도 또 물론 맨날 듣던 얘기지만은 오늘 이런 얘기를 한번 또 들으면요 치아 건강에 좋은 그 지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윤승재입니다. 예, 원장님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잘생기시고 젊으시고 그리고 운동도 매일 열심히 하시고 제가 한번 가서 찾아뵀더니 뭐 5분을 못 앉아 있으실 정도로 바쁘신데 오늘 또 환자분들 다 캔슬하시고 여기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인터뷰. 별 말씀은. 또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흔쾌히 또 허락해 주셔서 너무 기분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두서없이 혹시 제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제 불찰로 인해 두서없이 질문을 하더라도 우리 청취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정보를 뺏어서 오늘 가지고 가는 게 더 임무니까 또 원장님께서는 제가 혹시 질문이 막 번갈아 가면서 두서가 없어도 이해해 주십시오. 예, 물론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한 가지는 그 원장님께서는 지금 락빌에 있는 베데스다 덴탈과 그리고 에난델에 있는 노바 덴탈이란 이름으로 지금 두 오피스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 윤승재 치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락빌과 그리고 에난데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요즘 새로 생긴 그 치아의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물론 정기점검도 중요하겠지만은 요즘 음식이 좀 많이 달라졌나요? 예전에 비해서 원장님이 또 공부하셨을 때랑 지금 5년 전이랑 10년 전이랑 뭐 달라진 게 혹시 있나요? 글쎄요, 아무래도 그렇게 짧은 기간을 비교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옛날, 과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네. 아무래도 옛날에는 조금 거친 음식들, 파이버가 많이 들어간 음식 위주로 식사를 하셨고, 네. 현대에서는 조금 이렇게 정제된 음식들이나 네. 설탕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죠. 현대인들은.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정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충치가 오히려 더 늘어야 되고 치아가 더 안 좋아져야 되지만 네. 그래도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수돗물 같은 데 이렇게 불소 출입문이 돼 있다든가 네. 그리고 치과를 자주 방문한다든가 그러면서 네. 오히려 충치 발생 빈도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갖고 물론 현대 의학의 힘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관리하시는 것도 옛날에 비해서는 요즘 분들은 칫솔질이나 뭐 치실 같은 걸 잘 사용하시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줬겠죠. 네. 근데 최근에는 옛날에는 저희가 수돗물을 많이 섭취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수돗물을 안 먹고 전부 다 이렇게 바를에 들어있는 물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생수를 사갖고 드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으니까 네. 거기에는 원천적으로 불소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충치 발생률이 어린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또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갖고 더욱더 조금 부모님들이 애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네. 관리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린아이들도 치아 건강 관리를 좀 잘해주시면 커서도 정말. 그렇죠. 그리고 그 불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사실은. 네. 불소에 대해서는 뭐 안 좋은 소문도 좀 많고, 왜 불소로 뭐 사람들 머리를 조금 나쁘게 해갖고 조종한다는 그런 이상한 그런 설도 있고 막 그런데, 네. 치아를 보호하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래갖고 네. 근데 수돗물을 섭취를 안 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아무래도 그런 빈도가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짧은 지식이지만 사실상 잇몸병이 사실 그게 나중에 커지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고 그렇죠. 들었는데 또 박사님께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임플란트의 전문의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잇몸병에 대해서 뭐 짧게라도 한번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예. 잇몸병은 특히 저희 한국 분들이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사실
임플란이 암만 좋아도 자기 치아만은 못 하거든요. 네. 자기 치아를 갖고 가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최고죠. 그죠? 네. 그리고 물론 어느 정도 너무 안 좋아진 치아는 할 수 없지만은 잇몸병 같은 경우 특히 주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아프지가 않아요. 많이 진행이 될 때까지. 네. 그러니까 특히 이런 분들, 그러니까 자기 치아에 대해서 자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평생 충치도 안 생기고 튼튼하게 그냥 타고나기를 튼튼하게 태어나갖고 네. 그냥 별 문제 없이 치과도 안 가고 이제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사용했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이 특히 위험하죠. 왜냐하면은 통증 없이 그렇게 썩지도 않으니까 치과를 안 가시는 거예요. 한국 분들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아파야지 가는 데지 뭐 거기를 왜 가냐. 웬만한 병이 다 그렇죠. 그렇죠. 조금 이렇게 그냥 병을 키우는 건데 근데 아프지 않고 통증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썩은 것도 없어요.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지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치아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보면은 치아는 멀쩡한데 치아를 잡고 있는 잇몸 뼈나 잇몸 조직들이 그냥 다 내려앉아갖고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갖고 치아를 발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잇몸병이 그래서 왜 생기냐 하면은 네. 뭐 간단하죠 사실은. 치아랑 잇몸 사이에 처음에 음식물 같은 게 조금씩 끼면서 네. 우리가 잘 아는 그 덴탈 플라그라는 것들이 생기게 되고 네. 그 덴탈 플라그가 오래되면서 이제 치석으로 발전하게 되면은 그냥 작은 돌멩이 같은 게 잇몸하고 치아 사이에 끼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단계에서도 잇몸이 뭐 아프고 그러지는 않지만 네. 조금씩 피가 나거나 네. 잇몸이 약간 근질근질하다든지 그게 증상이죠. 예, 그런 초기. 증상들이 초기 증상들이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네. 대부분의 경우 뭐 이렇게 심하지가 않으니까 네.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아프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뭐 1년 후에 치아가 갑자기 흔들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게 젊었을 때부터 한 30대 넘어가서 40대 20년, 15년, 20년 걸쳐서 진행이 되면서 네. 이제 자기가 자각 증상이 심해져서 치아가 흔들리고 아프다든지 무슨 뭐 염증이 생긴다든지 그런 증상이 왔을 때 오면은 이미 저 뼈도 많이 없어지고 잇몸 조직이 많이 없어져서 치아를 못 살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프리벤트하기 위해서는 뭐 본인이 칫솔질도 잘 하셔야 되고 치실도 사용을 잘 하셔야 되지만 아무래도 치과에 정기적으로 오셔서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아시는 분 중에서도 잇몸이 좀 아프다고 피 좀 난다고 한국에서 사오는 그 흔한 약을 사와서 근데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잇몸약이 사실 인사돌이 네. 그게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죠. 그걸 먹는다고 치석이 뭐 녹아 없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염증을 좀 줄여주는 그런 엔타이 인플라마토리 펑션을 조금 해주는 건데 네. 그쵸? 그런 염증을 조금 주니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뭐랄까 편해지니까 당연히 증상이 좀 그렇게 느끼시는 건데 물론 뭐 심한 경우에 조금 도움은 되죠. 그 염증을 줄여주니까. 근데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방하고 치료를 하시려면은 스케일링 받는 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원장님 일단은 우리 그 은숭세 치과의 장사를 떠나서 그 얼마 만에 한번 들려보는 게 좋을까요? 뭐 10대, 20대, 30대를 뭐 제외하고 다 합쳐서 보통 치과에서 기본으로 얘기하는 거는 6개월에 한 번 정도를 그 정도 권해요. 괜찮아요? 네, 6개월에 정도 한 번 정도를 권하고 근데 간혹 이제 치과에서 잇몸병이 너무 진행되신 분들은 한 3개월에 한 번씩 클리닝을 받으시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에 어떤 분들은 또 그러니까 본인이 관리를 너무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 체질에 따라서도 그 플라그나 그 치석 같은 게 생기는 속도 그리고 많이 생기는 양이나 그런 것들이 다 틀리거든요. 침 안에 칼슘 성분이 많으신 분들은 치석이 또 빨리 생기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자주 오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너무 관리가 깔끔하게 잘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6개월에 한 번 오셔도 진짜 청소할 게 별로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뭐 1년에 한 번 정도씩 오셔도 되고 사람마다 환자분들마다 다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6개월에 한 번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한인분들이 우리 뭐 애난데일에도 많겠지만 고깃집들도 많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뭐 사고들이 나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렇죠. 뭐 주로 식당에서 식사하시다가 뭐 치아에 금이 가거나 부러지거나 근데 그런 것들은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주 진짜 딱딱한 돌멩이나 뭐 뼈 조각 같은 거를 씹어갖고 치아가 탁 부러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원래 오리지널리 프로블럼이 조금 있으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치아를
달거나 이를 꽉 무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네. 저희 한인분들 중에서는 그게 굉장히 많으신 편이세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도 있고 뭐 밤에 잠이 안 와서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 일을 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본인들이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주변 분들이 말을 이가는 소리가 굉장히 크다고. 네. 근데 일을 꽉 무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네. 본인뿐이 아니라 주변 분들도 눈치를 못 채시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은 이런 분들은 보면은 그냥 사람이 평소에 깨어 있을 때, 그러니까 자지 않고 그냥 깨어 있을 때 입을 다물고 있어도 치아랑 치아 사이가 한 1mm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치아랑 치아 사이 접촉이 음식을 씹을 때만 있는 거지 평소에는 치아랑 치아 사이 접촉이 없어야 돼요. 근데 네. 그런 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평소에 가만히 있으실 때도 이를 꽉 물고 계시는 거예요. 입술을 다물고 있으면서 이를 무는 습관이 있으신 거예요. 네. 그럼 지속적으로 치아에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서 네. 조금씩 마이크로 프랙처나 이런 금이 조금씩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약해진 치아니까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같은 걸 씹었을 때 더 잘 깨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조금 큰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치아들 파손도 되지만 네. 이게 오랜 기간 그게 지속이 되면은 이 치아 길이 자체가 짧아지면서 이 그 치아 저작하는 그 씹는 거리죠. 네. 이 코에서 턱까지도 굉장히 짧아지게 되는 거죠. 그 거리가. 네. 치아가 갈려서 스탑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보면 이렇게 입꼬리가 축 처지면서 네. 약간 두꺼비 같은 인상이 되는 그런 네. 게 치아가 받침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치아 네. 스탑이.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미리 프리벤트 해주고 네. 그 프리벤트 하는 방법도 사실 복잡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밤에 끼고 자는 디바이스를 낀다든지 네. 뭐 보탁스 같은 걸로 이 머슬 이게 이 씹는 머슬들 있죠. 씹는 네. 근육들이 네. 너무 세게 잡아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거에 보탁스 주사를 맞아서 조금 약화시키는 그런 치료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조금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왜 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시작하게 되면 그 대부분은 아니겠습니다. 근데 청취자분들의 어느 분들께서는 아유 치과만 가면 뭐 바가지 쓰고 온다든가 아유 돈 많이 든다든가 네. 이러는데 저도 손님 많이 만나는 입장에서 가끔 들어보면은 사실 그거는 너무 방치해서 그런 결과가 있는 거지 사실 자주 들리고 이러면은 원장님도 좋고 손님도 좋고 돈도 덜게 들고 또 웃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뭐 이것저것 지금 치과 가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바늘 하나 되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말씀해 주실 게 있어요? 뭐 아우 치과를 가면 너무 오늘 아프지 않냐? 또 뭐 하나 발견하면 또 빼라 박아라 뭐 다시.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뭐 사실 원장님도 본인 치아는 본인이 관리를 하기가 힘들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렇죠. 뭔가 뭐 마음가짐 같은 게 하나 있을까? 한번 중간에 한번 그런 얘기 해볼까요? 글쎄요. 이제 치과에 오면은 네. 그렇죠. 사실 미국의 치과가 돈이 많이 들고 네. 뭐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것도 큰 이유죠. 네. 환자분들이 오실 때 네. 이렇게 사실 저도 그래요. 제가 만약에 가서 뭐 임플란트 몇 개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비용이 막 진짜 몇천 불에서 몇만 불까지도 나올 수가 네. 있는 거니까 네. 진짜 부담이 많이 되는 그렇죠. 그런 치료죠. 네. 이게 문제긴 문제인데 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시원하게. 네, 아니 치과를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자꾸 더 미루고 더 안 오게 되면은 문제가 이게 비용이 기다리면은 조금 드는 게 아니라 점점 진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지금 익스트림한 케이스로 뭐 치아가 빠진 케이스를 말했지만 뭐 조그맣게 썩은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본인도 모르고 네. 그 치과를 안 가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으니까. 않으니까. 그냥 조금 시작하는 충치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정기적으로 치과를 간다면은 발견을 하겠죠. 네. 그래서 뭐 치과 선생님들이 그거를 막 진짜 억지로 크게 만들어서 바가지를 씹으려고 그러는 네.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고 어쨌든 이거를 치료를 하라고 말씀을 드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치료를 받으면 본인상. 그렇죠. 그게 뭐 비용이 얼마가 들었으면 근데 치과를 안 가고 그거를 방치해 놨을 때 네. 그게 진짜 커져서 나중에 아파서 갔어요. 네. 그러면은 치료 자체도 힘들고 신경 치료하고